그거 한 가지는 네, 장점이네. 꽤 높아서 여기에서 마을이 쫙 이렇게 앞으로 내려다 보입니다. 그래서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찍어놓은 사진이 있거든요. 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스쿨 현미경의 여미입니다. 지우입니다. 얼마 전에 낙찰 하나 받았지. 네, 올해 2월에 낙찰을 하나 받았죠. 오래간만에 낙찰 받으니까 어때? 기분이? 낙찰 받는 거야 뭐 10번을 받든 100번을 받든 받는 기분 너무 좋죠. 근데 어떤 물건인지 한번 좀 보자. 그거. 네, 물론이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마장리 물건인데 이게 물건 번호가 여러 개인데 왜 이게 너한테 눈에 들어왔나? 일단은 이 땅이 지분 매각이고요. 지분인데다가 분묘도 하나 있어요. 그니까. 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보통 보시기에 분묘 하나만 있어도 골치 아플 텐데 지분까지 있다? 이렇게 되면 잘 접근 안 하시거든요. 아니 접근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왜 어떤 매력이 있어서 이 물건이 내 눈에 들어왔고 내가 낙찰까지 받게 되었나? 나는 그게 궁금해. 그게 궁금하시다고요? 그러니까 이 분묘도 있고 지분이지만 반대로 분묘하고 지분을 걷어내고 그 땅 자체로만 보면 아주 훌륭한 주택지가 되거든요. 만약에 공유자가 너한테 다 사,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분묘가 있는데 저한테 다 사라고 한다고요? 분묘를 치워주고 응. 사죠? 그 정도로 괜찮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입지 면에서는 굉장히 훌륭했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러면 입지가 훌륭하다고 생각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나한테 설명해 줘봐.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좀 줄여봤는데요. 자, 여기가 가평군청이에요. 가평읍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가평역이 있고요. 이제 보통 가평이라고 하면 이제 이 안쪽으로 굽이굽이 들어가시면 이제 북면이라든가 이런 데 펜션이 좀 많이 있고요. 자, 여기는 이렇게 가평읍까지 한 15분 정도 거리, 그 정도에 있는 거리에 있는 전입니다. 도로도 제법 형성이 되어 있네. 너무 길도 없는 그런 산길은 아니구만. 그렇죠. 여기가 이제 마을이고요. 마을 여기 밑에도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여기 위쪽으로도 마을이 좀 형성되어 있는 그런 땅이에요. 자, 지적도를 한번 보시면 계획관리 네, 지역이네. 계획관리 지역이고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이 땅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분묘가 있고요. 몇 개나 있는데? 분묘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 정도야 뭐. 네,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분 물건이라 보통 이렇게 분묘가 있고 지분이 있는 경우에는 분묘 주인에게 다시 되판다거나 아니면 공유자에게 되판다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접근을 했어요. 어떻게? 제 지분이 이제 135평 정도 되는 지분이거든요. 음. 그거를 현물 분할 받는다. 땅을 쪼개서 받는다. 그러니까 저쪽 위쪽에 있는 묘지는 그대로 너 써라. 그렇죠. 아래쪽은 내가 쓰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죠. 땅이 화면 보시면 이렇게 아까 지적도상 보면 이렇게 길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길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아랫부분, 분묘가 없는 부분 저기 이 정도만- 아랫부분 밑에 나와 있는 집의 형태를 띠는데 지금 뭐야? 여기는 주택입니다. 제법 잘 지어놨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아래쪽으로 135평 정도를 지분만큼 현물 분할을 받는다면 충분히 이렇게 멋진 집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지도상으로는 조금 보이는데 약간 분묘가 있다 보니까 저기가 고저차가 있어 보인다. 네, 맞습니다. 여기가 일단은 남향이고요. 여기 밑에 차가 다니는 도로보다 지대가 높아요. 그거 한 가지는 네, 장점이네. 꽤 높아서 여기에서 마을이 쫙 이렇게 앞으로 내려다 보입니다. 그래서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찍어놓은 사진이 있거든요. 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에가 전망이 잘 트여 있기 때문에 거의 주택지로서는 손색이 없죠. 꼭 주택지로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런 삼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금액은 얼마나 봐? 금액은 일단 제가 3,100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았는데 일단은 분할을 받고 뭐 조금 욕심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한 5년 이상 소유할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한 장 정도? 1억? 네. 그러면 5년이 아니라 한 2년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
2년 정도면 글쎄요. 아직 그렇게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아니 그래도 2년 정도 했는데 나 이 땅 사고 싶어요. 얼마면 파시겠습니까? 하고 옆구리 쿡 찔릴 수도 있는 거잖아. 한 7천 정도? 5년, 2년에 7천, 5년에 1억. 아이, 이거는 좀 안 맞고, 2년 정도면 내가 생각할 때는 한 6,500? 아니면 6천? 아, 500 가지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7천 하면 비싸다고 생각해. 네. 근데 거기서 7,800, 음. 7,600 이런 걸 좋아하지. 음, 나쁜 땅 같지도 않고 수요가 없어 보이지도 않네. 그렇죠. 그래서 이 토지를 입찰을 했을 때 제가 좀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거든요. 여긴 나와 있진 않은데 저 혼자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입찰하면 되게 뻘쭘하지. 아니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왜? 왜냐? 나만이 가치를 볼 수 있는 땅이었구나. 그리고 이게 한 번 더 유찰이 된다면 사실은 가격이 반값이 됐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집중해서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경쟁이 많아져서 결국에는 이 회차를 넘기거나 아니면 거의 붙어서 낙찰이 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만족을 하고 그래, 있습니다. 그래, 맞아. 이게 너무나 낮은 가격에 뜨려고 하면 오히려 그 낮은 가격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몰려가지고 그렇죠. 전회차를 넘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 그렇죠. 네. 요즘 같이 또 토지 시장이 이렇게 핫뜨거뜨거 할 때는 얼른 제가 가치를 보고 내 말이 든다고 하면 조금 높은 가격이라도 이렇게 살짝 가져오는 게 저는 더 맞다고 봐요. 그러면 이 땅의 공유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또 음. 묘지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부모님 묘다 아니면 형제간 묘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는 있잖아. 공유자는 자녀분한테 그러니까 증여가 됐어요. 2003년도에 증여가 됐고 형제 4명이서 같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에요. 사진상으로 볼 때는 묘지가 되게 정갈해. 저런 묘지는 관리가 잘 됐다라는 얘기니까 아마 묘지 주인이라든지 관리자를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건데 공유자하고 협상은 어떻게 할 생각이야? 일단은 제가 지금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공유자들을 만나보지는 않고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편으로 연락을 취해봤는데 공유자 이제 4명 중에 1명 이제 제가 낙찰자가 됐으니까 나머지 3분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2분은 그 주소지가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한 분만 갔는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뭐 그래서 바로 소송으로 잊고 해서 씹은 거겠지. 소송으로 보내서 이제 송달이 안 되면 주소 보정 명령이 오니까 주소 보정해서 이제 공유자들하고 연락이 되는 그런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뭐 넉넉하게 처리한다라고 하더라도 한 1년 반, 2년 정도면 처리가 될 것 같기는 해. 근데 뭐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또 이런 분묘기지권이라든지 아니면 지분경매 같은 경우에는 경험자가 아니면 되게 그 기간을 잘 못 버텨. 그렇죠. 아마 다른 물건을 보면서라도 이런 거를 쉬엄쉬엄 정리하면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괜찮다라고 보는데 이런 특수 물건을 고르는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이런 특수 물건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잠깐 소개 좀 해줘봐. 제가 출구 전략을 볼 때 지분 경매 같은 경우에는 5가지 정도 출구 전략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항상 출구 전략이지만 일단 그 토지 자체의 가치를 좀 봐야 된다. 그러니까 뭐 실패하지 않으려면 플랜을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지. 네. 여러 개 플랜이 나오는 그런 땅이라든지 그런 부동산이 원래가 좋은 물건인데 그렇죠. 네. 특히 이런 물건에서는 계획을 여러 가지로 짜는 게 아주 유리할 것 같기도 그렇죠. 하다. 외통수에 걸리지 않게 만약에 지분 경매를 했는데 공유자가 사주지 않았을 때는 내가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빠져나올까를 항상 고민을 하고 미리 계획을 세우면 아주 좋은 물건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찾기도 잘 찾았고 내가 볼 때는 출구 전략을 짠 그 이상이 됐으면 됐지 그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 지금 같은 경우에 솔직히 경기도 땅에서 지분이라고는 하더라도 3천만 원대? 쉽지 않은 일이야. 그렇죠. 아마 공시지가가 더 높아지면 더 높아질수록 또 땅의 가치가 더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수요자는 더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 아무튼 이 물건은 상당히 잘 받은 물건이라고 생각이 들어. 이 물건의 대출은 어떻게 나왔어? 우리가 보통 이제 경락자금 대출이나 일반 대출을 생각할 때 3천 미만 물건 같은 경우는 대출이 그냥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분묘도 있는 데다가 그러니까 지분이 물건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세 가지 안 좋은 조건들이 다 들어가 있죠. 3천 미만 소액, 지분 물건, 분묘까지 있는 건데 그래도 저는 신용이 좀 괜찮은 편이라서 신용하고 뭔 상관이야? 신용이 상관 있죠. 신용이 좀 괜찮아서 2,100만 원 정도 대출이 나온다고 했는데 제가 자석까지 하고 결국에는 대출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대출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참 신기하네. 그렇죠. 대체적으로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대출이 안 나오는 게 일반적인 건데. 그렇죠. 제가 신용이 워낙 좋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접근을 할 때 대출이 안 나온다라고 접근하는 게 좋지. 아무리 분묘가 있고 또 지분이라고 하더라도 대출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접근을 그렇게 했다라고 하니까 다행이긴 하네. 그렇죠. 일단은 제가 갖고 있는 현금으로 잔금을 지급을 하고 이제 현물 분할해서 하나의 온전한 필지로 제 땅을 소유하게 되면 그때 다시 대출을 일으켜서 어느 정도 들어간 그 투입 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전략도 굉장히 나쁘진 않네. 만약에 한 1년이나 2년 후에 온전하게 만든 다음에 대출을 받으면 어쩌네 저쩌네 하더라도 그래도 한 4, 5천 정도는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 전략도 나쁘진 않아. 어찌됐건 좋은 땅을 받은 것 같고 이 땅에 대한 또 다른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또 알려주고 그래. 알겠습니다. 이 땅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물건이고 제가 그 토지반 기초 수업에서 교부제도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추후 진행 사항은 또 유튜브에서 또 강의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자주 업데이트 해줘. 네, 알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낙찰받은 물건에 대한 물건 분석을 맞춰봤는데요. 낙찰 전에 하는 물건 분석과 낙찰 후에 하는 물건 분석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 차이를 조금 좁히는 게 이 투자자한테는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